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전 남자친구가 감옥에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이 멋들어지게 어울리던 전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지고 감옥에 간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엄마, 나 아무래도 지용 씨랑 헤어질까봐. 무슨 소리니? 의사 선생이 바람이라도 폈대? 바람 폈어도 용서해 줄 생각을 해야지. 그런다고 무작정 헤어진다고 하면 어떡하니? 바람 펴서 헤어지려는 게 아니야. 그럼 왜 헤어지려는 건데? 저번에 데리고 와서 인사시킬 때만 해도 분위기 좋더니 싸우기라도 한 거니? 엄마 속 터지게 하지 말고 얼른 얘기를 해봐. 돌아가신 아빠 말이야. 택시 운전하는 주제에 어디 부잣집 딸을 넘보냐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반대하셨다며. 그랬지. 그런데 그거랑 의사 선생이랑 헤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니? 그쪽 집안도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라면서? 지용 씨가 의사니까 아무래도 급 차이가 좀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네가 똑 부러지지 못한 건 내가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유독 좀 심하구나. 남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급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헤어지고 싶다고? 너 진짜 제정신이니? 아니면 지금 술 마시고 술주정하는 거니? 사귄 지 1년이 넘었으면 결혼하고 애를 가져도 모자랄 판에 헤어진다니 기가 막혀서 원. 나 술 안 마셨고 맨 정신이야 엄마. 엄마가 늘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내 나이 25살 꺾이기 전에 좋은 남자 꼭 만나야 한다면서. 대학 졸업해서 디자인 회사 가 취직한 신입에서 더 등급 오를 일 없다고. 나이 들면서 경력 쌓아봤자 오히려 결혼정보 회사에서는 등급 낮추기만 할 뿐이라며. 그거야 네가 빨리 결혼하길 바라서 한 말이었지. 멀쩡히 잘 사귀고 있는 의사 선생이랑 헤어지길 바라서 한 얘기겠니? 굴러들어 온 복을 차는 것도 정도껏이어야지. 얘가 미쳤네. 정말 미쳤어. 아빠도 정직한 게 최고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네 아빠가 돈 많이 벌고 죽었니? 낙하산으로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아니라고 거절하고. 친구 보증이나 서다가 우리한테 빚이나 물려주고. 내 고향 친구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서울에 아파트만 2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니? 월세나 전전하고 있잖니. 우리도 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엄마, 나도 경력 쌓아서 나중에 내 회사 차리고 싶은 꿈이 있어. 지금 당장이야 신입으로 일하고 있지만 내 나름대로 능력도 인정받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공모전에 당선된 것도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내 친구 중에 결혼정보 회사에서 일했던 애 있는 거 알지? 왜 영욱이 아줌마라고. 저번에 샤인머스킷 인가 들고 와서 너 맛있게 먹었잖아. 잘 아는 분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얼른 말하기나 해. 딴 데로 빠지지 말고 좀. 통계적으로 봐도 전문직이고 잘 나가는 여자 된다고 해봐야 나이 찰수록 결혼은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라고 그러더라. 그 통계 진짜 맞아? 나도 보고 싶다. 아무렴 회사 직원이 하는 말인데 거짓말을 하겠니? 하여튼 너는 회사 차리니 뭐니 딴 생각하지 말고 적당한 때 시집이나 의사 선생한테 갈 생각이나 해. 넝쿨째 복덩이가 굴러왔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남 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니? 그건 정직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야. 이거사. SNS도 안 해. 너만 바라봐. 직업 좋아. 그만한 남자 또 못 만난다? 저는 6살 연상의 의사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엄마까지도 좋게 보고 있어. 결혼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헤어지고 싶다는 얘기에 엄마가 뒤집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 엄마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남자친구를 안 좋게 볼까봐 얘기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조건을 깐깐하게 따지기 때문에 다가올 시부모님과의 만남에서 저의 조건이며 학벌 등을 위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거짓말로 어머님 속여봤자 언젠가는 들통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당신이야 괜찮겠지만 나는 책임질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무슨 대단한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디자인 회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게 어려운 거짓말이야?
실제로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실무도 적당히 알 거고 회사 돌아가는 말 대충 몇 마디 해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텐데. 거짓말이 어렵다는 게 그런 말이야? 아무리 자기가 요구한 거라지만 거짓말한다는 것 자체가 양심에 찔린다는 거지. 세상을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할 때도 있는 법이야. 내가 의사하면서 환자들이 아플 때마다 진실만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금주 안에도 암은 다 나았고 위장이며 간이며 당분간은 괜찮을 테니까 편하게 술 마시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술 때문에 가정이며 건강이며 다 박살날 거 예방하려고 암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금주하라고 해야 할까? 때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짓말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저번에만 해도 알겠다고 괜찮다고 그러더니 엄마 아빠 볼날 다가오니까 왜 그래? 나중에 발각나면 어머님이 절대로 나 용서하지 않으실 텐데? 수연아, 나 정말 너 좋아해. 사랑한다고. 엄마 반대 때문에 힘들어서 떨어져 나간 여자들이 한둘 아니라고 말했잖아. 그런 경험 있는 내가 거짓말까지 시켜가면서 이러는 거 정말 너 좋아해서라는 거 모르겠어? 조금만 융통성 발휘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언제는 솔직하고 착한 게 내 매력이라며? 알지. 그 매력 이번에만 잘 좀 감춰두기로 하고 내 부탁 한 번만 들어주라. 아빠야 무던한 사람이라 괜찮은데 엄마는 정말 위험하거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자기 말대로 한번 해볼게. 옳지.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수연이지. 이럴 때만 사랑한다. 뭐다 말하지 말고 평소에 잘해. 맨날 바쁘다면서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결혼까지 얘기 나오는 마당에 이게 뭔가 싶다니까. 병원 가서 도시락 건네주려고 하는데 아예 나 오지도 못하게 하고. 미안. 내가 사적인 거랑 공적인 거랑은 철저히 구분하고 싶은 사람인 거 알잖아. 원장님이 또 아는 사람 직장에 데려오는 거 아니라고 초반에 주해 주신 적도 있고. 공사 구분 철저한 건 좋은데 자기 자취한다는 집 구경도 딱 한 번밖에 안 시켜준 건 선 넘은 거지. 내가 집에 손님 들이는 일 자체가 아예 없는 거 알잖아. 결벽증이 있다는 거 저번에도 말했었지? 하여튼 간에 내가 정말 나중에 잘할 거고 다 갚을 거니까 잘 좀 부탁할게. 남자친구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디자인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할 일이 생겨 마음이 심란했죠.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저였지만 엄마 말대로 의사와 결혼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속물적인 선택을 하고 싶더군요. 결국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와의 만남 자리에서 저의 경력이며 집안의 재력 등을 속여 말했습니다. 참 어리석고 못난 행동이었죠. 오늘 너랑 얘기를 해보니 생각도 바로 박히고 아주 좋은 애라는 걸 알겠구나. 솔직히 그간 지용이가 데려온 애들 이미 지나간 년이라 흉보기는 싫다만 다들 하자가 많은 애들이었거든. 너도 얘기 대충 들어는 봤지? 이런 건 뭐 숨기고 할 거리도 아니잖니. 네, 저도 지용 씨한테 얘기 듣기는 했어요. 어머님 마음에 별로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까다롭고 깐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의사 아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기본 소양만 갖춘 여자 좋겠다는 거야. 막말로 나나 지용 아비나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아들 의사 만든다고 좀 고생을 했겠니? 그랬으면 적어도 사람이 100만 단위니 1000만 단위니 쪼잔하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니? 우리 애 그릇 생각하면 억 단위는 기본으로 나와줘야 한다. 이거다. 네, 의사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이고 돈도 많이 버니까요.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변찮은 집안 애들은 말하는 거며 생각하는 것에서도 이미 묘한 도끼가 감돈다고 해야 할까? 인생을 상중하로 나눈다고 치면 중간이랑 하 사이에 걸친 애들은 여유도 없고 모든 면이 나랑은 영 안 맞더구나. 가난하다고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닌 건 너도 이해하지? 세상에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있잖니. 가끔 지용이처럼 개천에서 욕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머님이 하시는 말 다 새겨듣고 있어요. 결혼하더라도 제가 유념해서 지용 씨 내조하는 거 문제없도록 할게요. 그래, 우리 지용이가 보기엔 저래도 막무가내인 면이 좀 있고 애가 많이 순수해. 다행히 이번에는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데려와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아가. 결국 저의 거짓말이 통한 덕분에 남자친구와 저는 약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었던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장애물이 등장하고 말았죠. 우리 수연이 요즘 엄마한테 제대로 이쁨 받고 있네? 이제까지 데려온 여자친구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고 그러더라. 약혼시켰다고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얼른 결혼식 올리래. 마음에 들면 뭐 어쩌게. 어차피 다 거짓말인데. 에이, 사람이 포부를 크게 가져야지. 거짓말을 했어도 그거 진짜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꿈이 깨지더라도 크게 가져야 조각은 크다. 그런 말 들어봤지? 결혼했는데 어머님한테 들키게 되면 다 끝장나는 거잖아. 어머님 성격 보통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나 정말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회사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나중에 검색해보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죽을 것 같고. 걱정 마. 내가 포토샵으로 회사 대표 이름 네 걸로 바꿔서 다 보여드렸어. 확실히 믿고 있을 거니까 앞으로 그냥 내가 하는 말에 장단이나 적당히 맞추면 돼. 오늘 엄마가 압박 면접하듯이 꼬치꼬치 안 물었던 것도 이미 다 사전조사 끝나서 그런 거야. 뭐? 내 상의도 없이 멋대로 그렇게 조작한 걸 보여드렸다는 얘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널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혜로운 행동을 한 거지. 엄마가 말로는 돈 안 밝힌다. 돈 있어봐야 하등 쓸모없다고 그러지만 돈 엄청 밝히는 사람이야. 재산에 따라 사람 인격까지 나뉜다 생각하는 사람이란 거 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멋대로 결정하고 내 뒤에서 몰래 공작하는 거 정말 불쾌하다. 너는 다 좋은데 한창 질주해야 할 때 양심 들먹이는 게 문제야. 그렇게 정직한 거 다 챙기면서 일하면 오히려 더 성과는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당신 별명이 답답이지. 위로받으려고 했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쓸 줄은 몰랐네. 나도 갑갑해서 그래. 갑갑해서. 솔직히 거짓말하게 하는 내 심정은 편할 것 같아? 나도 마음 같아서는 네가 잘 나가는 디자인 회사 대표였으면 좋겠고 장모님이 내로라 하는 재벌이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 그럼 내 말을 듣기라도 해줘야지. 이제 다 지쳤어. 솔직히 자기랑 만나고 싶을 때도 맨날 바쁘다면서 만나는 시간 적은 건 이해해 주려고 했거든. 환자가 당장 죽으려고 한다는데 내가 빨리 나오라고 하겠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고 거짓말하고 안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야. 만약 내가 솔직히 얘기할 때 찬성해 주시면 좋은 거지만 어머님이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엄마가 반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헤어지겠다고 한다면? 자기 의사라는 거 제외하면 좋은 사람 아닌 거 알지? 성격도 이기적이고 맨날 약속 시간도 마음대로 잡았다가 어기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야, 언제는 내가 좋은 점 투성이라며. 무엇이냐? 너 병원 앞까지 왔다가 내가 카페에 갔을 때 기억나지? 나 가운 안 입고 너 보러 나갔더니 의사인 거 티 안 내서 겸손해서 보기 좋다며. 가운 왜 안 입고 나왔냐고 하니까 자기가 의사인 거 티내기 싫다고 했잖아. 그거 겸손해 보여서 보기 좋았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같이 평범한 여자랑 사귄다는 거 주변에 들키기 싫어서 그러는 건가? 잘나신 의사 선생이면 평범한 디자인 회사 직원이랑은 사귀는 것도 비밀로 하고 싶은 건가? 자기는 내가 이런 생각하는 줄 전혀 몰랐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우리 솔직하게 다 터놓고 얘기해보자. 나는 네가 지금 나한테 헤어지는 것 자격지심으로밖에 안 보이거든? 말 다 했어? 자격지심이라고? 그래, 자격지심. 뭐 대단한 거짓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못 참아서 나랑 헤어진 애 만에 이 난리를 피우냐?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해. 알겠으니까 의사 가운 안 입고 나온 건 왜 그런 건지나 말해봐. 자기도 솔직하게 말을 한번 해보라고. 의사라는 직업을 내가 얼마나 숭고하게 생각하는지 얘기했지. 병원 내라면 모를까. 괜히 밖에서까지 입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선망 어린 시선 받고 싶지 않아. 내가 그런 거 싫어서 SNS도 아예 안 하는 거 알잖아. 잘 알겠으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돼. 어찌됐건 나는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얼마든지 솔직하게 말하라니까. 대신 그 뒤는 나도 책임 못 지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남자친구는 진실을 털어놓으려는 제게 화를 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언제고 파탄이 날 것 같더군요.
저는 어머님과 카페에서 만나 그간 감추고 있었던 진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발대발 화를 낼 거라 생각했었던 어머님은 의외로 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으시더니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네가 이런 말들을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나 싶으니 내 마음이 다 아프구나. 전에도 내가 말했다시피 가난하고 부유하고가 뭐가 문제겠니? 인성이 바로 잡혔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머님, 거짓말로 속인 것도 죄송한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 문제로 지용 씨랑 좀 다투기도 했었는데 어머님한테 진즉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걸 그랬다 싶고 후회가 되네요. 지용이 나름대로도 내가 반대할까봐 걱정이 됐던 거겠지. 거짓말로 이 어미 속이려는 건 괘씸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너처럼 착한 애를 잡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혼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혼내진 않을 테니 안심하렴. 너무 고마워요, 어머님. 그리고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고 거짓말하게 만든 지용이랑도 천천히 화해하든지 해라. 아참, 너 깜짝 선물 같은 건 혹시 좋아하니? 깜짝 선물이요? 아니요. 제가 놀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그래? 너한테 선물이나 하나 주려고 했었는데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놀랄 때 놀라더라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면 안 되겠니? 아니요. 제가 잘못한 거랑 별개로 주신다니 감사히 받죠. 그냥 제가 죄송스럽고 민망스러워서 넙죽받기가 그래서요. 앞으로도 나랑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 않겠니? 그래도 이렇게 정겹게 얘기하면서 잘 풀어가 보자꾸나. 너 힘든 일 있을 때 얼마든지 나 의지하면서 털어놓고. 난 정말이지 네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줘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 얼른 들어가 봐라. 나는 여기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련다. 갑자기 더워져서 그런지 시원한 데 있으면서 찬 것 좀 마시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싶구나. 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님, 양심이 찔린 나머지 털어놓았던 고백 덕분에 마음도 편해졌고 예비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당장이라도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저는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화가 났는지 저의 전화를 전혀 안 받더군요. 단단히 화가 났구나 싶어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일전 남자친구의 집에 방문했을 때 어질러져 있고 요리도 변변찮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를 해줄 요량으로 집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는데요. 문이 열리자 남녀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의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연아, 네가 이 시간에 여길 왜 오는데? 요리해놓고 청소도 해주려고 들렸지. 그런데 의사 옷 입고 간호사랑 놀아나고 있는 줄은 몰랐네. 이건 잠깐 진찰을 하는데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김 간호사라고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병실이 지금 모자라서 여기 옮겨온 거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병원이 병실 없다고 집에서 진료를 보니? 그리고 진찰을 그렇게 의사 가운 안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한다고? 딴 년이랑 바람 피우다 들켰으면 솔직하게 인정이라도 해. 내가 설명할게.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응? 지용 씨, 저 여자 누구야? 설마 나랑 저 여자 두고 양다리 걸쳤던 거야? 너까지 왜 끼어들고 그래. 이야기 복잡해지게.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 가만히 좀 있으라고. 자자. 수연아, 우리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보자. 나 빼놓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 지용 씨 의사 아니라는 거 알고도 받아줬던 여자야. 설마 나보다 전현이 더 좋다 이거야? 의사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보니까 지용 씨한테 얘기 못 들었나 보구나. 병원 다니는 의사라는 거 다 뻥이고 간호사야. SNS에 셀카 올리면서 의사 행세하다가 사람들한테 들켜서 다 지웠었거든. 야, 너 조용 안 해? 이게 진짜 미쳤나? 그래, 미쳤다. 내가 입기 싫은 옷도 입어가며 장단 맞춰줬더니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에이, 쓰레기 같은 놈. 나도 너 같은 새끼 필요 없어. 남자친구와 뒹굴고 있던 여자는 충격적인 폭로를 잇따라 던지고는 자리를 벗어나더군요. 덕분에 저는 남자친구가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 행세를 해왔던 것이며 그간 가운을 입지 않은 것이나 SNS를 하지 않은 것이 발각이 되지 않기 위한 것임도 알게 되었죠.
어이가 없어서 저 역시 집 밖을 나서는데 가짜 의사 가운을 걸친 남자친구가 헐레벌떡 저를 쫓아오더군요. 제발 수연아, 이대로 갈 거야?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하라고. 날 질책을 하든지 쓰레기라고 욕이라도 좀 해주든지. 응? 내가 말 안 해도 네가 쓰레기인 거 잘 알고 있네. 거기에 내가 굳이 더 보탤 필요 있어? 그동안 너한테 당해왔던 거 사기죄로 신고해서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나 있어. 잠깐만. 그럼 엄마도 알게 될 텐데 제정신이야? 내가 그런 사정을 봐줄 이유 합당한 거 한 가지라도 대봐. 나 의사고시 합격한 줄 알고 있고 친척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솔직히 의사 아닌데도 행세하느라 수입도 빠듯하고 시간도 빠듯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그래서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나고 잘해주지도 못했던 거야. 그래놓고 딴 여자랑 놀아날 시간은 잘만 있었던 모양이네. 너 같은 놈 때문에 맘에 안 내키는 거짓말까지 하고 마음 고생한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얘기 더 듣기 싫으니까 꺼지기나 해. 수연아,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 어딜 만져. 가운만 걸친 변태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놔. 수연아,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이럼 나 정말 죽어. 죽는다고. 응?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남자친구를 버려둔 채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사귀며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의사 행세를 해온 남자친구로 인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 와중에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좋은 분인 것 같아 충격을 주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 뜬금없는 메시지가 도착하더군요. 10억짜리 아파트, 최고급 가전제품, 집안일 도우미, 현금 5억. 이게 다 뭐예요? 뭐긴 예단 목록이지. 의사 아들이랑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혼란스럽네요. 혼란스러울 건 또 뭐 있냐? 어차피 너 이거 준비할 형편 안 되니 파혼하라는 소리 아니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 제가 거짓말한 거 용서하셨던 거 아니었나요? 용서는 무슨. 우리 소중한 의사 아들 꿰어서 결혼하려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내 뒤통수 쳐댄 년을 용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기대하게 만들어놨다가 지금처럼 뒤통수 치려고 그 자리에서 당장 욕 안 하고 참았던 거다. 그래, 서프라이즈 선물 받겠다고 했는데 제법 만족스럽지 않니? 황당하네요, 정말. 이걸로 저 놀라게 하려고 화내고 싶었던 걸 참았다고요? 황당한 건 너지. 어디 거지 같은 년이 우리 귀한 의사 아들을 넘봐?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년. 아들이나 시모나 똑같이 답 없는 인간들이었네. 미리 알려줘서 땡큐. 파혼할게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니? 이렇게 순순히 아들이랑 파혼하겠다고? 그래, 파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원래 사람이라는 건 다 급이 나뉘는 거다. 너같이 일개 월급쟁이들한테는 똑같이 월급쟁이 하는 남자가 딱 어울리지. 우리 의사 아들 수입이 얼마인데 어디 천한 것이 꼬리를 쳐대는지 기가 막혀서. 댁 아들이 진짜 의사라고 해도 댁 같은 시모는 싫거든요. 그건 또 무슨 헛소리냐. 지용이가 가짜 의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구나. 맞아, 가짜 의사. 잘난 의사 가운 입고 간호사 복장한 년이랑 집에서 뒹굴고 있더라. 못 믿겠으면 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그런 의사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봐. 괜히 아들이 보여주는 조작된 사진에 낚이지나 말고. 이 정신 나간 년이 누굴 모함하고 앉았어. 야, 너 내가 알아보고 거짓말이면 소송 걸 거야. 알겠니? 허위사실 유포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지.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사기꾼이라는 거 곧 알게 되는 걸로 충분하다 싶으니까 딱 한마디만 보태줄게. 댁 수준에 딱 맞는 아들이니까 계속 사랑해주고 사기죄로 감옥 가더라도 힘내고. 이 독사 같은 년아, 그 입 닥쳐. 입 다물라고. 얼른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지용이 모욕한 거 사과해. 입을 다물고 어떻게 사과를 할까? 인연이. 의사인 척 속이며 저 말고도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던 전 남자친구. 저는 소송을 통해 본때를 보여줬고 위자료를 청구해 끝끝내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저는 퇴사를 했고 저축한 돈에 위자료를 더해 저만의 디자인 회사를 차릴 수가 있었죠.
많은 것이 서툴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전보다 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사이에 전 남친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의사 행세를 하다 간호사 일도 잘리게 되고 최근에는 감옥까지도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전 남친의 엄마는 제발 아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도와달라 호소해오고 있지만 이미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이기에 알아서 하시라고 답변을 해줄 뿐이었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 아까 집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꺼져 있던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니? 슬슬 저녁 준비해야 될 시간이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거래처와의 회의가 길어졌어요. 이제 곧 집에 도착해요. 또 회의니? 죄송해요. 제가 그래도 관리직인 입장이라서요. 고작 고졸인 주제에 왜 그리 잘난 척을 하니? 잘난 척한 게 아닌데요. 애초에 고졸한테 관리직을 시켜주는 회사도 참 이상하다, 야. 네가 그래서 밥조차 제대로 못하는 주부인 거야. 밥은 미리 해놔서 괜찮아요. 미리 해놨다고? 너 동우한테 미리 해놓은 찬밥이나 먹이고 있었니? 서로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우 씨가 먼저 귀가하는 날에는 오히려 동우 씨가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네? 제가 뭔가 실수라도 했나요? 하늘 같은 남편을 그렇게 소홀히 대하다니 대체 그게 뭐야? 소홀하다니요?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아무리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라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요. 이미 동호가 밥을 하게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틀려 먹었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기도 하고 동호 씨도 혼자서 가사를 다 한다는 건 힘들다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분담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가사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동호 씨는 본인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뭐라고?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주방에 가보지도 않았던 애가 그런다고? 자취를 시작한 이후로 혼자 만들어 먹으면서 요리에 취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일에 심취한 척 집안일을 대충대충 하는 너를 생각해서 그냥 하는 말인 거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맞다니까 그러네. 애초에 나도 결혼한 이후로 동호가 태어날 때까지 3년 동안은 일했었어. 이래봬도 항상 영업 실적도 탑이었다고. 그런데도 나는 남편한테 집안일은 하나도 안 시키고 내가 다 해왔다고. 밥도 매 끼니마다 꼬박꼬박 챙겨줬고 남편 도시락까지 다 쌌어. 물론 동호를 임신한 이후로는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서 퇴사하긴 했지만 내가 퇴직할 때 중요한 인재를 잃었다면서 회사에서 엄청 붙잡고 그랬어. 네, 그건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일한다고 생색내려면 나처럼 일이든 집안일이든 완벽하게 하고 나서 해라. 저는 생색내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태도에서 뻔뻔하게 나오잖아. 그런가요? 하여튼 너는 예전에 나를 좀 본받으렴.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일 때려치우고. 아가야, 드디어 내가 하는 말을 듣기로 마음먹은 거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 그만둔 거지? 네? 하긴 고졸은 네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아니요,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요. 어머? 그럼 왜 요새 계속 낮에도 집에 있는 거니? 거의 한 달 동안 주차장에 차가 계속 있길래 나는 또 당연히 퇴사한 줄 알았지. 회사가 재택근무를 도입했거든요. 재택근무? 아, 집에서도 회사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거? 네, 반년 정도 전에 영업부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는데 이 부서가 회사 내에서 가장 먼저 재택근무를 도입해서 저도 그 방침에 따르는 중이에요. 그럼 그 말은 즉 다 죽어가는 부서에 쓸모도 없는 직원들만 모아놓았다는 그런 얘긴가 보네? 네? 영업은 회사 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서잖니. 그런 부서에서 쫓겨난 걸 보면 네 인사평가가 얼마나 낮은지를 단번에 알 수 있잖아.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커리어 우먼이라고 생색낼 수준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을 테니까
집에 있는 거면 일보다는 집안일 위주로 움직이렴. 어머님, 왜? 제가 이동한 부서는 사장 직속 부서예요. 뭐? 사장 직속? 저는 영업부에서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뭐? 네가 팀장이라고? 이동하면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됐어요. 승진? 과장? 네. 말도 안 돼. 고졸인 네가 그것도 30대 초반에 그 정도로 빨리 승진을 하다니. 어머님은 제 학력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서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회사가 인정해준 결과가 지금의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부서와는 아무 상관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 방금 제가 일하는 방에 들어오셨죠? 방에 있던 노트북은 어디에 두신 거예요? 왜 그리 호들갑을 떨고 그러니? 당연하죠. 대체 어떻게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들어갔단 친구가 어딨어? 화상회의 중이었던 동료들이 알려줬어요. 어? 화상회의? 마이크를 잠깐 꺼두느라 금방 눈치채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데스크톱으로 화상회의 중이었거든요. 제가 역으로 가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20여 분 동안 작업실에 있던 노트북을 어머님이 가져가신 것을 다들 목격했다고요. 뭐? 분명 저희 집 도어록 번호를 알고 계셨던 거겠죠. 하여튼 노트북은 돌려주세요. 나 아니라니까 그러네. 목격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려주세요. 고작 노트북 한 대 가지고 왜 그러니? 그딴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본인이 커리어 우먼이라고 망상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주제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며느리 교육하는 셈 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노트북부터 압수한 거고. 무슨 말씀이세요? 얼른 돌려주세요. 뭐 돌려주는 거야 문제없지만 이제 쓰지도 못할걸? 네? 쓰지도 못한다뇨? 화가 나서 화면이고 키보드고 다 박살내버렸어. 왜 그러셨어요? 2번 다시 못 쓰게 해놔야 네 그 정신병이 고쳐질까 싶어서 그랬다. 왜? 그 노트북은 회사에서 지급한 거란 말이에요. 뭐? 회사 비품이란 소리야? 그렇다니까요. 어머, 얘 좀 봐. 회사 노트북을 함부로 가지고 다니면 어떡하니? 네? 그런 거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네가 책임지고 회사 측에 사과하고 변상을 하든 하렴. 그건 회사 측에서 집에 가져가서 쓰라고 지급한 물건이라니까요. 응? 재택근무라고는 해도 거래처에 방문하는 일도 있고 외근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럴 때 들고 다니면서 쓰라고 재택근무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한 거라고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하셨는지 자각을 좀 하세요. 데이터는 백업해뒀기 때문에 다행히 어떻게든 되겠지만 고장난 컴퓨터는 변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적어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은 하는 기종이니까 알고 계세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중요한 걸 집에다 가져다 놓은 게 잘못이지. 그렇게 남탓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커리어 우먼이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너를 구해주고 좋은 며느리로 바꿔주려고 그랬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봐야 통하질 않네요. 선수 교대 좀 할게요. 뭐? 누구랑 교대를 한다는 거야? 아가! 어머니! 저희 며느리가 말했던 선수 교대라는 게 그래, 나다. 여기 나와 계셨어요? 이쪽에 사는 친구랑 만날 약속이 있어서 오늘 밤에는 손주 며느리네에서 자기로 했다. 방금 전에 윤서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러 와줘서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동이니? 그게 아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이제는 맞벌이도 당연한 세상이 됐고 나나 네가 살았던 시절과는 경우가 많이 다르단다. 지금은 21세기잖아. 그걸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거라. 그럼 어머님은 잘 아시나 봐요. 내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부장 자리에 있었던 거 벌써 잊었니? 바뀌어가는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힘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믿고 있다만.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 저는 그저 진정한 커리어 우먼이 뭔지도 모르는 며느리를 어떻게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 진정한 커리어 우먼 말이니? 그럼 뭐 네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는 커리어 우먼이었니? 그렇죠.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꽤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래? 영업인데도 계약을 하나도 못 따내서 사무보조 일을 떠맡게 되었는데
심지어 전화 응대도 똑바로 못하고 그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차랑 커피 타오는 게 다여서 어려운 사무일은 후배한테 다 떠넘긴 우리 며느리가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다고? 그런 네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도 전업주부가 된 후로도 매 끼니마다 냉동식품에 시장에서 대충 사온 반찬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요리 하나를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어머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네 후배 직원 중에 영이라고 기억나니? 영이요? 그 아이가 내 친구의 딸이거든. 1년 전 정도였나? 대화를 나누다가 너랑 영희가 같은 부서의 선후배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영희가 그 당시 일을 떠올리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 네 욕을 그냥 한 바가지를 하더라. 말도 안 돼. 뭐 대강 그럴 줄 알고는 있었지만 말이야. 네? 냉동식품에 시장에서 파는 반찬 얘기는 이미 동호 아범이랑 동호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었거든. 아니 그이랑 동호라니. 너는 잘 숨겨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둘은 다 알고 있더라.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서 괜히 심기 건드렸다가 피만 볼까 싶어서 조용히 있었다더라고. 즉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말이야. 아니 커리어 우먼을 논하고 싶으면 윤서처럼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하나라도 따고 나서 하지 그랬니? 어머님 뭐 네 버릇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주변 사람들도 떳떳할 건 없지만 며느리 회사에 민폐를 줘가면서까지 괴롭히는 건 선 넘는 짓이야. 아니 어머님 지금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뒤늦게라도 시집살이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자꾸나. 네? 시할머니는 은퇴하신 후로도 항상 세상의 흐름도 읽으시고 전자기기도 좋아하시고 핸드폰 게임까지 즐기실 정도로 젊은 감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자신과는 정반대인 시할머니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지 며느리인 제가 시할머니와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연락을 끝으로 시할머니는 곧바로 시댁으로 가셨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온 실태를 다 폭로하셔서 결국 시아버지까지 시할머니와의 합가를 찬성하시게 됐습니다. 한 달 후부터 같이 사시면서 며느리로서의 교육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노트북 변상을 위해 알바까지 하게 되어 익숙하지 않은 일과 동거 생활에 매일 눈치 보며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